여기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장고 끝에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결별도 공식화했는데요.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연수 문제 어떻게 풀어 주시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제가 이랬는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겠어요. 저는. 그렇죠. 지금 한 달 전과 지금 비교하면 저희들이 천국 갔다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죠. 예. 천국 같은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세요? 저는 굉장히 솔직히 굉장히 미안합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뭐 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한 달 동안 제 시간은 이제 선대위 핵심들하고 좀 싸웠던 시간. 예. 그래서 이제 후보와 그 이제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네. 한테 그 세대 결합론 이준석 음. 대표가 주창하는 그리 가야 되고 그러면 2030 우선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030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전면에 내걸고 2030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은 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수정 교수 영입이었어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기성세대에는 이미지가 괜찮지만 2030한테는 아주 안 좋다. 득보다 실이 많다. 그 이야기를 뭐 후보 앞에서도 직언을 했고 그 주변 분들한테도 강력하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틈이 벌어진 거죠. 저하고 이제 후보 캠프랑. 네,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했어요. 원래 이제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바깥에서는 싸우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게 채택이 안 됐고 저도 좀 거리감이 생겼죠. 그렇죠. 거리감이 생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공개적으로도 이제 여론화 작업 압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비판의 소리를 바깥에서부터 낸 게 아니라 안에서 싸우다가 해보다 안 돼서 안 간 거예요? 되니까 여론 압박을 좀 동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지혜 영입 때는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죠. 아니 뭐 이제 신지혜, 이수정 이 두 분에 대해서 영입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하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방향이 선거 캠페인에선 아니라고 봤던 거란 말씀이고 지금 그렇죠. 그것들이 좌절된 한 달이었다 그 말씀이세요. 좌절되었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후보가 이제 바꿨다고 저는 봅니다. 뭐를요? 선거 대전략을. 바꿨다고 보세요? 선대 해체하면서 예. 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 2030이 중요하다. 예. 2030을 앞세우겠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후보 측근들 네. 하고도 국회 내에서 계속 만나니까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예, 2030 그러니까 세대 결합론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이제 말만 어제 그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강조했는데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고들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측근들까지. 그러니까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핵관들까지도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준석 노선이 수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캠프 내에서는. 자, 여기서 잠깐만요. 네. 지금 이준석 노선이 일단 수용이 된 걸로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어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전 눈에 띕니다. 뭐냐? 우선 이준석 대표가 그 신임 선대본부장인 권영세 본부장을 만나서 세 가지 제안을 했대요. 이걸 뭐 예. 이른바 연습 문제라고도 하고 퀴즈라고도 표현을 했던데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세 가지 제안이 뭔가 오늘 아침 단독 기사 헤럴드 경제 단독 기사를 보니까 지하철 출근길 인사를 하십시다. 젠더 게임 특위를 구성합시다. 세 번째는 플랫폼 노동 체험을 합시다. 이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 그중에서 젠더 게임 특위의 위원장으로는 하태경 의원을 추천했다. 팩트 맞습니까? 방금 저도 이제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신문 보고 기사가 하셨어요? 좀 전에 떴더라고요. 신문 보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좀 소란이 있었잖아요. 청년들하고 간담회. 그 얘기도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네, 역설도 있었고. 청년 간담회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을 하기로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소통 문제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안 나오셨고 청년들은 화가 났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이 뭐 욕설하고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 식의 이런 뭐 해명이 나가면서 예.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핵심부에서 세대 결합 노선 혹은 이준석 노선 또 뭐 하태 노선이라고 해도 똑같으니까 노선을 수용을 했는데 이제 수용한 정도가 이제 그 세대 결합 노선에 대한 이해 정도가 이제 이준석 하태가 한 고급반 정도 되면 한 초급반 정도 되는 거죠. 충분히 숙성된 아하. 것으로 체화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벌어진 그러면 그렇죠. 뭐좀 해프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수죠. 실수다. 실수죠. 이제 선대위 어제 출범하는 날이었으니까. 그 이유가 하나 있고 음.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은 아니지만 그 주변 분들하고 상당히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거든요. 네. 거의 이제 세대 결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세대 내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주변 분들이란 건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소위 이제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후보하고 윤핵관 사이도 벌어졌다고요? 아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 공개적으로 지금 뭐 하태경 의원과 설전을 이준석 대표와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의 골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안 메꿔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노선으로 갔지만 일단 당분간은 이준석 없는 이준석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없는 이준석 노선 즉 쭉 들어보니 쭉 상황 파악해 보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말했던 그 노선 2030 뭐 세대 포위론 2030과 손잡아야 되겠다는 노선으로 선거 대전략이 바뀐 건 확실하다. 다만 아직 이준석 대표와의 감정의 골은 남아있기 때문에 찰떡으로 뭐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즉흥적으로 노선 바뀐 다음에 오케이. 이준석과의 결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제 그 두 해프닝이 일어난 다음에 퀴즈 내고 뭐 청년 간담회 해프닝 있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밤에 SNS에 올린 거 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빕니다. 저는 요 문장이 사실은 결별 선언인가? 왜냐면 그동안은 윤핵관에 대한 비판은 했어도 윤석열 후보의 비판은 없었어요. 즉 선을 지켰어요. 계속 이준석 대표가. 근데 저 문장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 이런 느낌? 결별 선언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더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연애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심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애하다가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다가 네. 또 다시 또 재결합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대표랑 결별한 건 굉장히 아쉽지만 노선이 청년 중심 노선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네. 그럼 이제 다시 합쳐야겠다. 결합해야겠다 해서 이제 합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네. 어제 그 세 가지 제안 퀴즈 냈다고 하는 게 그렇죠. 손을 이제 잡으려고. 손을 잡으려고. 그럼 애인하고 싸웠다가 다시 좀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 내 마음을 좀 이해한 것 같네. 그러면은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손 잡고 우리 데이트 해볼까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 권영세 그 사무총장이 되셨으니까. 예, 선대본부장. 선대본부장님. 권영세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내일 일이어서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준석 대표나 저는 예. 저도 그런데 빨라요.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들으면 한두 시간 뒤에 오케이 합시다. 행동이 엄청 재빠르시죠. 예. 오케이 합시다. 바로 돼요. 예. 이재명 후보도 그래요. 예. 들으면 일리가 있어. 바로 해. 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근데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그 이야기 듣고 내 제안이 무시당했네? 해서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자, 제가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무운을 빈다는 영원한 결별 선언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 밀당 과정에서 오케이. 어. 그러면 어제 그 퀴즈 냈던 거 세 가지 제안
안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거절된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조금 지연된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네.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한 편이고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빨라야 될 예를 들어 전두환 그때 발언 실수했을 예, 때 예. 바로 사과를 안 하고 2, 3일 있다가 아하. 사과를 하고 그 김건희 3호 음, 문제도 며칠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번 바뀌면 쭉 가는 게 또 장점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그 세 가지 제안 중에 지금 하태경 의원을 젠더 게임 특위의 위원장으로 만드십시오. 하십시오. 추대하십시오. 요것을 만약 선대 보내서 제안한다면 받으실 겁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합의해서 뭐 된 게면 당연히 받아야죠. 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아, 예. 제 문제보다 제안이 뭐 와야 되는 제 거니까. 문제보다는 이준석 대표 결합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고 결합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충분히 있고 그 결합이 느슨한 결합이 아니라 선대 본에 합류하는 정도 결합? 그것도 가능하죠. 오. 왜냐하면 노선이 지금 선대본의 노선이 이준석 노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바뀐 건데 초급 수준인데 이준석이 들어가야 이게 고급 노선이 되고 이해됐습니다. 다시 2030에 대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그러면 지지율이 오르고 이런 과정을 갈 거거든요. 그럼 이준석 사퇴론 막 의원들 사이에 돌던 거 그것도 쑥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이 아주 상해 있어요. 예. 그건 우리 지지층이 예. 이준석 대표의 최근 이제 행보에 대해서 네. 불만이 아주 높아요. 저한테도 예. 많이 와요. 근데 이제는 후보가 이준석 노선으로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후보가 좀 결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후보의 모습 보면 대표로는 인정을 하지만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 아니다. 그건 당내 문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당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이준석 대표 공격을 멈춰 달라. 의원들에게 그런 요청을 강하게 하면 이준석 대표도 또 더 윤석열 후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파트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뭐 결합 가능성까지도 보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왜 그렇게 결별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모셔왔는데. 저도 그 세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안 맞는 거죠 후보랑. 아 그래요? 좀 낌새가 있었어요. 그럼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벌어진 일 같아요. 갑자기 벌어진 일 같아요. 예, 갑자기 벌어진 일 같고 뭐 한 그 발표하기 한 하루 이틀 이 사이에 벌어진 것 같고 어쨌든 뭐 같이 가더라도 계속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예. 어느 부분이 그렇게 안 맞았습니까?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별의 순간이 윤석열 총장 앞에 왔다. 이 말을 처음 꺼낸 딱 1년 전에 꺼냈고 그 후로도 사실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윤석열의 시간인데 그 윤 후보가 이제 보니까 스타일이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그게 강하군요. 예, 그게 강하다는 걸 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맡겨서 이제 일이 진행되는 이게 본인하고 안 맞다. 그 스타일이 안 어찌됐든 맞는구나. 자기 선거고 자기가 책임을 질 거고 아하. 그러면 내가 주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노선에 있어서도 그 아까 세대 결합론으로 가면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이걸 내가 중심이 돼서 밀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제 자력으로 승리하겠다라고 바뀐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이 선대위 삼각편대 안에서의 역할은 뭐였냐면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이거든요. 그중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버림으로 인해서 중도 확장 부분에 좀 약해진 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중도와 청년인데 청년 확장이 만 이루어져도 중도 확장으로 파급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와의 결별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세대별로 보면 중도는 4050에서 중도거든요. 그리고 청년 2030은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대세가. 그래서 청년을 잡으면 이제 중도도 그러니까 대세론 효과가 있어서 같이 빨려올 것이다. 자, 그 이준석 대표와 재결합을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 60일 남았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설 전? 그것도 더 빨라야 되는 건가? 합치려면? 뭐
저는 뭐 빠르면 이번 주 아니었으면 제일 좋겠고요. 아, 이 세 가지 제안 받고. 세 가지 제안 받았으면 오늘 결합이 됐죠. 하하, 그 정도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정말 답답한 거 이렇게 하면 뻔히 이기는데 왜 이걸 못 보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생들 가르쳐 이제 공부 가르쳐 보면 예, 예. 공부 가르쳐 보면은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운전 가르쳐 보면 똑같아. 그 열받는 와이프 거지. 운전을 가르치는데 잘 못하면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편 운전 가르쳐도 똑같아요. 와이프가 있어요. 남편. 예, 저 같으면 우리 와이프가 운전을 훨씬 잘하는데 저한테 화를 많이 내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좀 감정 컨트롤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분위기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지금 민주당은 마스크 속에서 미소를 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쾌재를 부르고 있죠. 예. 어제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호남에 동행하면서 원팀 과시했고 그제 내놨던 탈모 공약도 크게 화제가 되고. 예. 근데 그 탈모 공약이 하태경 의원이 최초 뭐 제안자였다. 이게 소문이에요. 아니, 진짜. 정치권에서는 제가 원조일 겁니다. 언제 이게 얘기하셨는데? 2020년 10월에 장성규 워크맨에 출연해가지고 네. 이 정책 준비하고 있다. 아 진짜요? 공개 발언을 했었어요. 그 조회수가 한 몇백만 되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어. 아니 왜 준비만 하셨어요, 근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저도 보험화 연구를 계속 했는데 건강보험. 예. 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예산정책처랑 네, 국회에 네. 입법조사처. 그래서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다 받으셨어요? 네,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이제 그 탈모인들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되겠다. 말만 꺼내놓고 실제로 실행을 안 하면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급여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좀 도둑맞은 기분이죠.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의 선거구도 변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12% 넘은 결과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판도 어떻게 보세요? 짧게. 결정적인 그거예요. 이제 2030 신뢰 회복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예, 윤 후보가 다시 상승하고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도 같이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지 기반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패하면 지금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가 계속 뜨겠죠. 더 뜰 것이다. 예. 여기까지. 예. 이번 주에 월간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